송은재TV 시작합니다. 검찰이 이재명을 소환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입니다. 백현동 비리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을 소환하고 이재명이 소환되는 날짜를 조율 중입니다. 이재명 측은 아직까지 언제 소환 조사를 받겠다라고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오늘 단독 보도한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소환, 백현동이 있고 대북 송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백현동은 배임 혐의입니다.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과 똑같은 구조가 됩니다. 이 검찰이 지금 백현동 이렇게 소환 조사하고 난 다음에 대북 송금, 쌍방울의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혐의로 또 소환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지난번에 구속영장을 쳐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했던 그때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때는 대장동이 배임 혐의였고 성남FC 비리 부분이 뇌물 혐의였습니다. 그것도 제3자 뇌물이었습니다. 이런 구조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소환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은 성남FC 의혹이었습니다. 후원금 의혹. 그 다음 대장동 관련해서 두 번을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백현동 비리와 관련해서 소환을 한 셈입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검찰에 세 번 소환돼서 조사받은 것 이외에 지난해에는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선거법 위반 재판. 이 부분은 서면 답변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소환되는 것은 네 번째 소환입니다. 백현동입니다. 백현동 비리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성남시 백현동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입니다. 여기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체에게 과도하게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4단계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이 백현동의 이 용도 변경이 특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은 또 지난 대선에서 거짓말을 해서 그 부분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강압을 해서 자신이 특혜를 줬다라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강압한 일도 없고 그 인허가 권한은 모두 성남시에 있었다.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있었다라는 게 드러나서 지금 이 거짓말로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 백현동 개발업자에게 성남시가 특혜를 준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4단계 용도 변경. 이 부지의 소유자였던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을 때는 성남시가 이런 특혜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용도 변경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 시행업자 성남 R&D입니다. 여기에서 요청을 하자 이 용도 변경이 일어납니다. 이 성남 R&D의 최대 주주는 아시아 디벨로퍼입니다. 소위 정바울이 대표로 있는 아시아 디벨로퍼. 이 아시아 디벨로퍼의 정바울 대표가 김인섭을 영입을 합니다. 김인섭은 소위 허가방으로 불렸습니다. 성남시의 당시에 대형 개발 사업들이 김인섭을 통해서 대부분 이렇게 개발 허가가 났다, 인허가가 났다. 그래서 김인섭이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이 김인섭이 대표적인 로비스트였다, 개발 관련해서. 지금 김인섭도 구속이 되어 있고 아시아 디벨로퍼의 정바울 대표도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김인섭이 정진상을 통해서 로비를 했고 정진상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얘기를 해서 이런 특혜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이 지금 혐의의 구조입니다. 김인섭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선거에서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이 김인섭과 정바울은 모두 구속이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준 특혜, 이 지금 아시아 디벨로퍼 쪽에 준 특혜가 이 백현동 관련해서 4단계 용도 변경을 해주고 또 민간 임대 아파트를 100%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민간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면 수익이 많이 나지를 않습니다. 이 민간 임대 아파트 100% 이걸 10%로 줄입니다. 이런 특혜를 줍니다. 10분의 1로 줄이는, 또 이를 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했다. 이런 건 이제 유동규의 진술로도 모두 나와 있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얼마 전에는 김인섭이 정바울에게 200억 원을 요구를 했다. 그 가운데 100억 원은 정진상, 이재명의 몫이었다라는 진술이 나와서 한 번 또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런 특혜를 주고
이 백현동 특혜 여기에 따라서 이 시행업자는 3천억 원의 분양 이익을 얻었고 최대 주주인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 대표는 700억 원의 배당 이익을 얻었다라는 게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검찰이 조사한 혐의입니다. 배임입니다. 이재명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었고 정진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백현동 개발 사업자가 김인섭을 내세워서, 이 로비스트인 김인섭을 내세워서 정진상에게 로비를 했고 정진상이 이재명에게 보고를 해서 인허가가 이루어졌다, 특혜가 이루어졌다,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배임 혐의로 지금 정진상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조사를 했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최근에 이재명에게 소환을 통보를 했고 아직 이재명이 언제 조사를 받겠다라는 것을 밝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 이재명이 다음 주 중으로는 조사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에 대한 백현동 비리 관련해서 소환이 일어났다. 이제는 백현동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비리 혐의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구속영장을 칠 것이다. 구속영장을 언제 치느냐라는 것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백현동에 대해서 이재명을 소환 조사하고 난 다음에 쌍방울 대북 송금 비리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화영 재판 방해가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화영이 거부하는 변호사가, 이재명 측 변호사가 이화영을 감시하고 오히려 이화영이 반대를 하는데도 재판정에서 난동을 부려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도 오는 22일 다시 재판이 열립니다. 그 후에 검찰이 다시 이재명을 소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대북 송금 제3자 뇌물입니다. 이렇게 검찰이 이재명을 2차례 정도 소환해서 조사하고 난 다음에 이 두 사건을 묶어서, 그러니까 대북 송금 사건은 지금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묶어서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칠 것이다. 구속영장을 치는 시기는 9월 초, 9월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백현동 비리, 배임 혐의입니다. 대북 송금 비리,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이 두 건을 묶어서 9월에 구속영장을 치게 되면 다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넘겨야 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재명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1차 구속영장과는 달리 이번에는 민주당 쪽에서 반란표가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재명이 영장실질심사를 가게 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아주 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쌍방울의 대북 송금 관련해서 증거인멸 혐의, 이 사법방해, 재판방해 혐의가 워낙 심각한 부분이 이재명의 구속을 앞당길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이 소환, 이게 오늘 동아일보에서 단독 보도한 것입니다. 이 시점이 참 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했고 이재명은 지금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마저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 단독 취재로 이게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가 오늘 혁신안을 발표를 합니다. 사실은 이재명이 혁신위를 만든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의원 제도를 폐지한다. 또 하나는 현역 3선 이상들, 3선 국회의원 이상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다시 출마하려고 하면 이 페널티를 준다. 절반 가까이 페널티를 준다. 공천을 거의 주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의 혁신안을 발표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친명과 반명이 뭐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이 지금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3선 이상 이 다선 의원들을 모두 학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이재명이 당을, 대의원을 모두 없애서 당을 개딸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재명이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전당대회를 열게 되면 대의원들 때문에 비명 쪽의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비명 쪽에서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 이게 지금 친명과 반명 간에 부딪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혁신위에서 이같이 두 가지 혁신안, 그러니까 3선 이상 공천 제한을 하는 부분,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부분, 이 부분을 발표한다라는 걸 이걸 앞두고 동아일보에 보도가 있었다. 이게 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구속. 이재명이 구속되고 난 뒤에도 당권을 통해서 또는 공천권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이 혁신위의 혁신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에 가장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대의원들이고 또 하나는 이원욱을 비롯해서 이상민, 이재명에 대해서 퇴진하라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선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모두 공천에서 학살을 하고 자신이 만약 구속되고 난 다음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대의원제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명반명들이 뭐 사실상 당내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이재명에 대한 백현동 비리 소환이 보도가 됐습니다. 참 묘한 시점이고 이재명에 대한 백현동 비리 소환에 이어서 이제는 대북송금 비리 그 소환이 있고 나면 검찰이 이 두 사건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치게 될 것이다. 이재명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